안녕하세요. 개념으로 보는 이미지 리터러시. 오늘은 7번째 개념어를 시작합니다. 개념어는 알고리즘 큐레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성적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주체가 인간 혼자에서 기계와 인간과의 협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이미지를 보는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SNS 피드, 유튜브 추천 영상, 넷플릭스 추천 목록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게 만들도록 설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설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지가 우리 앞에 선택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 영상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잠시 뒤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나타납니다. 하나를 클릭하면 또 비슷한 영상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좁은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전에 본 영화, 끝까지 본 컨텐츠, 중간에 멈춘 컨텐츠, 다시 재생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다음에 볼 만한 작품을 추천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멈춰본 이미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저장한 사진, 다시 본 릴스가 다음 피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알고리즘은 우리 눈앞에 어떤 이미지를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큐레이터입니다.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작품을 고르고 전시 순서를 정하고 설명문을 붙이듯이 플랫폼의 알고리즘도 이미지를 고르고 배열하고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큐레이터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데이터와 플랫폼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배열입니다. 선택과 배열.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는 앞에 놓이고 어떤 이미지는 뒤로 밀립니다. 어떤 이미지는 계속 반복되고 어떤 이미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추천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단순히 취향을 반영하지만은 않습니다. 반영하기만 하지는 않죠. 무엇을 오래 보게 할지, 무엇을 클릭하게 할지, 무엇에 머무르게 할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오늘날 이미지 리터러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직접 찾아보기보다 추천된 이미지를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큐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이미지를 똑같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피드는 전체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된 일부입니다. 내가 볼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래 머물 것 같은 이미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 이미지, 내가 클릭할 것 같은 이미지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필터 버블은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와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이미 익숙한 세계 안에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미술 스타일을 좋아하고 자주 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은 그 사람에게 비슷한 작품, 비슷한 색감, 비슷한 주제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편리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스타일,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의 이미지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내 취향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우리 눈의 경로를 설계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나중에 볼지, 무엇을 반복해서 볼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미술관 전시와 닮았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큐레이터가 정한 동선을 따라 작품을 봅니다. 어떤 작품이 입구에 놓이는지, 어떤 작품이 마지막 방에 놓이는지에 따라 전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SNS 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은 화면 안에서 전시를 구성합니다. 다만 그 전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크롤할 때마다, 내가 멈출 때마다, 내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보이고 어떤 이미지가 사라지는가의 문제는 결국 의미의 관심 문제, 즉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났을까? 누가 이 이미지를 선택했을까? 나는 정말 이것을 원했는가? 아니면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느끼게 된 것일까?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취향을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본 이미지였지만 반복해서 추천되면 그것은 익숙한 취향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개념어가 중요해집니다.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내가 보는 이미지를 정리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서서히 구성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들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3강에서 배운 프레임을 떠올려 봅니다. 프레임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를 결정하는 장치였습니다. 알고리즘도 프레임처럼 작동합니다. 다만 카메라의 프레임이 화면 안과 밖을 나눈다면 알고리즘의 프레임은 피드 안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나눕니다. 내가 보는 화면에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다른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디지털 시대 프레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5강에서 배운 탈맥락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원래 맥락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맥락에 배치합니다. 뉴스 사진이 원래의 기사에서 떨어져 나와 짧은 클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작가의 설명 없이 감성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사진이 전혀 다른 흐름의 게시물 사이에 놓이며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프레임과 탈맥락화를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어떤 순서와 맥락 안에 다시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터러시는 이제 이미지만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내 앞에 왔는지, 어떤 시스템이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묻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큐레이터처럼 우리가 볼 이미지를 정합니다. 셋째, 추천 피드는 우리의 취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취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한 문장 기억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취향을 만드는 장치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볼 때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선택되고 배열된 방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유튜브 추천 영상이나 SNS를 피드를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왜 이미지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났을까?
무엇은 계속 보이고 무엇은 보이지 않을까? 내 취향은 정말 나의 것일까? 아니면 반복된 추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다음 강의에서는 시각적 클리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광고 속에서 행복한 가족은 늘 비슷하게 보일까요? 왜 뉴스 속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반복되는 방식으로 제시될까요? 왜 SNS 속 멋진 일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인데도 어딘가 비슷하게 느껴질까요? 다음 시간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비슷한 이미지가 계속 보일까요? 다음 강의에서 시각적 클리셰라는 개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